제가 황교안을 비판하는 이유는요. 지금 문 정권에게 윤석열 검찰이 그야말로 이들이 민주주의의 파괴 독재자라는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교안은 그 수혜를 가장 많이 입는 사람입니까? 문 정권을 상대로 제대로 싸우기를 했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를 제대로 막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몸을 던져 싸우기를 했습니까? 매사가 대충 하다가 검찰이 가장 어려울 때 검찰을 갖다가 이 호위하기는커녕 그야말로 문이 원하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해주겠다고 황교안은 말하기도 했고, 문하고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간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황교안의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불편한 사람들은요, 저는 뉴스 브리핑을 볼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으로서요, 국민으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특정한 사람의 맹종되지 말고 그야말로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누구 한 명을 맹종하는 거 봤습니까? 저보고 모든 사람을 비판한다는데요. 제가 모든 사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국정을 통치한다고 국가의 세비를 받는다면서 나온 정치인들을, 문재인을 비판한 겁니다. 자, 그런 대목에서 보면 어제 제 집회에 아마 이 유튜버가 또 생방송을 갖다가 전 세계에 한동안 금지시켜 놔서 방송으로 못 본 분도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한 분이 공개 토론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현장에서요. 지금 김문수가 전광훈 목사가 당을 만들어가고 지금 분열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 중에 하나가 연예인 걱정하는 거고, 두 번째가 삼성의 이재용이 깜빵에서 못 나올까봐 걱정하는 거고, 지 알아서 잘 나온다고 제가 왜 그걸 보수가 걱정하냐고 그때 한번 비꼬았지요. 비꼼을 당해도 싼 자들이라고 봅니다. 이종이 벌써 나와서 할보하고 다니고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도 박살내버리고, 또 재판부도 어떻게 했는지 준법감시위원회로 그냥 떼워서 빠져나가고 선계 거의 다 완료해가고 있잖아요. 온갖 비리가 있었어도요. 왜 이재용 걱정을 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정치인 걱정하는 겁니다. 당 만드는 거요. 보수가 지금 당이 5개다 6개다 좀 있으면요 선거 때 지분 차지하려고 만드는 거지,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다 정리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을 만들어서 간다, 기분 나쁘다, 헤어졌다 하지만은 막상 공천이 끝날 때쯤 되면 다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무슨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왜 걱정을 여러분들이 합니까? 결국은 밥그릇을 좀 큰 걸 차지하려고 쌈박질 하는 것밖에 아니니까, 이래가지고 서로 갈라져서 표 깨어지니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황교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황교안 없어도요 선거요 결과 지장 없습니다. 황교안이 없으면 오히려 한국당이 선거 결과가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빗자루를 갖다 꼽아놔도 저 개인적으로는 황교안보다는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선은 어떡하냐. 황교안은 이미 스스로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총선 이겨서 하겠다고 해서 대통령제를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걱정을 해요. 그래서 진짜로 대통령 걱정하는 사람은 황교안부터 드러내야 된다라고 저처럼 흥분하는 게 정상이죠. 자, 그런데 지금 황교안이 동네 북이 되고 동네에 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걱정돼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황교안 개인은 저는 싫어서 걱정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황교안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 보수판의 개떡적인 상황을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개떡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 한국당을 책임지고 목숨 걸고 하겠다 말을 황교안이 8번인가 썼대요. 그런 사람이 지금 지가 어디를 나갈 건가를 정해놓고 나머지도 다 험지에 나가라고, 홍준표, 김태호, 오세훈이 전부 험지에 나가라, 나경원이까지. 자기가 제일 험한 데 먼저 박아놓고, 자, 나머지들도 다 험한 데 나가라. 당신들 안 나가면 공천 안 주겠다. 이래야 말이 되지요. 유승민도 험지에 나가라고 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솔직히 말하면 가장 정치적이고 지를 위해서 제일 좋은 선택은 출마 안 하겠다. 백의종군하겠다. 유승민 니도 백의종군하고 조원진도 백의종군하고 홍문종이도 백의종군하고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가겠다면 제일 험한데 말뚝을 박아야죠. 그런데 한강 벨트 운운하고 비례대표 운운하고 뭐 온갖 군데가 난무하고 있어요. 용산 그리고 또 동작, 구로을, 심지어 뭐 용인, 수지 뭐 이런 데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 공천받기 어렵거나 아주 꼬맹이들이 민주당에 황교안 나한테 와서부터 이래서 황교안 때문에 공천받을 수 있을까 내지는 쉽게 이길 수 있을까 또 황교안 때문에 내가 황교안을 꺾어서 이참에 확 크자 그렇게 지금 서로 황교안 오라고 난리가 나는 러브콜 이게 러브콜인지 우습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황교안이 하려면 조용히 하지 종로는 하려다가 발을 뺀 양상이고 용산, 양청, 영등포, 용인까지 다 검토한 걸로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도전을 받아들이겠다 하고 서로 오라고 난리예요. 왜? 황교안하고 붙게 되면 무조건 새로운 사람을 신인을 넣어갖고 붙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현직 민주당 의원이 무조건 100% 공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이낙연은 일찌감치 선방을 때렸어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우 끌고 평지에 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격하면 서로 활 쏘고 말 타고 가고 뭐 창 던지고 칼싸움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두목들은 야, 너 대장 나와라. 나하고 둘이서 결정 짓자. 이래서 둘 중에 싸워서 이기는 쪽이 이긴 걸로 해버립니다. 병사들을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의 전쟁에는 나름 신사도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이가 종로에 나간다고 23일 날 발표하며 황교안이 나와라. 나와서 신사적으로 한번 붙어보자 이랬어요. 자, 이낙연이 종로에 나간다 말은 이미 작년부터 일찌감치 돌았습니다. 1년쯤 됐어요. 그러면 황교안이 이 종로 부분에 대한 공식 발표를 이낙연보다 먼저 하면서 이낙연 나와라고 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종로에서 아마 황교안이 더블 스코어로 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벌써 출마 지역이 어디냐니 그거는 아직 생각한 게 없다고 질질 끌고 왔어요. 차라리 종로를 피하려면 종로보다 더 어려운 험지 저 강북에 어디를 나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좀 더 나았을지 모릅니다. 저 도봉에 뭐 가벌병 중에 하나를 나간다고 한다든지요. 그런데 황은 일찌감치 종로에서 발 뺀 게 벌써 다 알려져 있고 이제 그 대신에 종로보다 좀 쉬운 대로 하려고 용산이니 양천이니 영등포 구로 뭐 용인까지 언급을 하니 이제 이 수도권의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황교안이 나와라고 난리예요. 신경민이는 영등포 을인데 황이 출마 지역을 물색하다가 영등포 을까지 했다는데 대환영이다. 뜨겁게 대접해 주겠다. 여기가 험지냐? 당신한테? 그러면 당신이 당선 불가능한 험지임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용인의 정춘숙이라는 사람은 저도 이름 처음 들어본 의원이에요. 황이 지금 수지에 산다며 내가 출마하려는 용인병에 출마를 검토했단다. 환영한다. 어서 와라. 이랬습니다. 과거 공안검사와 운동권이 내하고 한번 붙어보자. 또 양천을 지역구로 둔 황희라는 의원은 황 대표 고맙다. 양천갑 지역을 험지로 규정해 줘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당에 기여했다라는 게 당신 때문에 입증이 됐다. 당당하게 일전을 준비하겠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나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며칠 전에는 이석현이죠. 안양 동안갑에서 나와라. 서울 험지라고 안 하고 수도권 험지라고 한 거 보면 안양 같은 데 나오고 싶어 하는 모양인데 대환영이니까 내 지역에 나와라. 용산에 또 출마하는 민주당의 권혁기, 저 청와대 춘추관장한 친구인데 골리앗 맞는 다윗의 자세로 붙어줄게. 지금 이러고 자빠졌어. 이러다 보니까 강남 을의 전현희는 민주당이죠. 보수의 텃밭이던 강남이 험지라는 한국당 대표 폭탄이 떨어져도 당당하게 승리하겠다. 나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은 위성정당, 즉 자기들이 만든 미래한국당이라고 해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 그 표를 가지고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을 확보할 정당의 그 번호가 적어도 민주당에 이어 이제 그 2번이나 3번 달라면 의원들이 좀 있어야 의원 숫자대로 번호가 나오잖아요. 번호가 뒤에면 거기에 표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례전담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갈 사람이 없냐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불출마를 선언한 유민봉을 만나가지고 자, 이번 선거에 안 나올, 지역구에 안 나올 일부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길 필요가 있다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사실상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한테 이쪽으로 당적을 좀 옮겨주라. 이렇게 지금 계속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형식적으로 이 지금 지역 창당대회를 얼렁뚱땅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부터 이틀간 지금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5개 시도당을 만들었고 기존 자기 조직이 있는데 자기 당원들 불러가 그냥 창당대회 한다고 형식적인 회의만 하면 되지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앙당만 다음 달 초에 창당하면 정식 정당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용지에서 앞번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볼 때 등록된 정당이 39개, 창준이 단계인 게 19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대한 앞번호를 받아야 유사한 이름을 가진 다른 정당을 제끼고 한국당의 위성정당이라고 인식되지 않겠습니까? 목표는 두 번째 칸이 돼야 되겠죠. 지금 지역구 의원 투표할 때 한국당이 두 번째 칸에 있잖아요. 왜냐면 의원수가 108명으로 두 번째니까요. 자,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현재 20명이 있대요. 그래서 21명이 있어야 2번 기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아예 안 내고 그러니까 비례대표 용지에 이제 그러면 기호 2번은 없이 민주당 바로 다음으로 기호 3번 미래한국당이 되는 겁니다. 한국당이 독자적으로 안 내고 위성정당에다가 다 모아주게 되면요. 자, 그래서 이 기호가 3월 27일 날 확정이 되기 때문에 몇 번이냐 하는 게 그래서 그 전에 21명이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뭔가 하면 정당의 보조금을 의원들 숫자를 보고 주는데 선거가 있는 해 특히 총선이 있을 때는 많은 보조금이 나옵니다. 550억의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정당별로 나눠주는데 교섭단체하고 비교섭단체가 2.5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안철수가 사람을 빼버려서 저게 교섭단체가 안 되면 한 70억 정도가 확 줄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정당의 보조금 절반은 교섭단체가 비율별로 균등 배분해 가고 비교섭단체는 현역 의원 숫자가 몇 명인가
20대 총선 득표율이 얼마인가에 따라 차등 지급을 받는데 교섭단체는 현재로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3개인데 근데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등록을 하면 275억의 4분의 1인 68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걸 디테일하게 잘 모르는데 의원수도 아니고요. 그냥 교섭단체 수만큼 n분의 1로 나누는 것 같아요. 만약에 19명이 있는 당 1명이 모자라서 비교섭단체가 되면 19명이 있어도 27억밖에 못 받는데 20명이 있으면 68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그 다른 정당의 선거 자금도 뺏는 효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국당도 4분의 1, 미래한국당도 4분의 1을 갖고 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제가 볼 때는 안철수계가 지금 창당한다니까 빠져버리면 교섭단체가 2개가 돼요. 그런데 교섭단체 2개가 지금 275억을 가지고 나눠 가지게 되면 서로 반반씩 가져갈 거 아닙니까? 138억 정도 갖고 가는데 만약에 이 미래한국당이 등록이 되면 민주당이 3분의 1이고 한국당과 이 미래한국당이 나머지 3분의 1, 3분의 1씩 합쳐서 한국당 계열이 3분의 1을 갖고 가게 되면 거기는 지역에 출마할 사람도 없으니 여유 있게 지금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언제를 기준으로 그러면 처음 배분이 시작되냐? 2월 15일 날로 경상보조금 110억이 이제 먼저 지원이 된대요. 그래서 그 전에 교섭단체를 꾸려야 지금 보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 빨리 좀 이동하라고 지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역 의원을 21명을 한국당에서 모아내야 되는데 당내에서 현재 불출마한 사람 12명, 지역구 출마 뜻이 없는 비례대표를 1차로 설득을 한다는데 그런데 너네들이 그냥 그쪽으로 가갖고 간판 한번 서주고 거기에 미래한국당에 또 받을 이 비례대표 의원은 우리가 챙기겠다. 황교안이 공천하지 않겠어요? 공관위에서 공천하고요. 그러면 의원들은 가서 돈 받게 해주고 어디서 그걸 딴 사람이 국회의원 하는 거 도와주는 거를 지켜보는 거고 실제 공천은 황교안이하고 김영호가 하고 돈은 또 그들이 챙기고 지금 그래 당도 그 한국당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미래한국당을. 그러면 의원들 입장은 어떻겠어요? 미쳤나? 내 정치 그만두는 마당에 또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런 둘러리까지 서줘야 되나?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김영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출마를 했는데 자기는 당적 변경의 논의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유민봉이는 한국당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옮기는 거는 창당 정신을 파괴하는 거다. 옮기지 않겠다 그러고 불출마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모르겠다. 그리고 뭐 당이 생기고 뭐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서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유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공천에서 쫓겨난 사람, 컷오프 된 사람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옮기는 부분을 고민을 하는데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지금 뭐 좋다고 황교안 말 듣고 가겠습니까? 공천 탈락하면 아마 황교안이하고 김영호가 원수가 될 건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출마 안 하는 의원이나 비례대표에서 출마 안 하는 의원들보다 마음이 더 안 좋지요. 그러니까 또 이 중에는 일부는 다른 당에 가가지고 그쪽으로 또 출마를 하려고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이제 다음 생각하는 거는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계가 미래한국당에 합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들도 또 그런 데에 와서 그 이름으로 출마하게 되면 그것도 또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지금 이 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긴 뭐 지출마 지역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꼼수에는 꼼수로 대응한다고 큰소리 치더니만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뭐 아직 황교안이 보지도 못했다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황교안의 이런 작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민주당에는 김두관이가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다고 지금 김포 지역구 완전 꿀지역이죠. 젊은 사람 많이 살고 신도시고 수도권이고 그걸 버리고 양산 을에 지금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험지로 나간다고 막 하고 있어요. 중진들이. 그런데 황교안은 지금 지가 어디에 나갈지 그리고 위성정당에 갈 의원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